제가 올해 분단 70년이고 제가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을 통일 문제로 밥을 먹고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올해 참 부끄러웠어요. 분단을 70년 동안 할아버지가 되도록 살아왔는데 올해 너무나 조용하게 분단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통일에 대한 노력도 없이 지나간다는 게 참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정말로 이 교회 언어로 성령이 충만한 모임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통일대박론이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을 대통령께서 작년 2014년 1월 6일 날 신년 기자회견 10시 반쯤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조간 새벽 조선일보에 보면 또 누가 어떤 사람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인터뷰 기사가 실려요. 그리고 그 옆에 조한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다고. 이건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대박은 뭐죠? 이 가난했던 사람이 복권을 사서 복권에 맞으면 대박인 거죠. 좋아지는 거죠. 근데 대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통일은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안 하면 죽는 겁니다. 분단은 우리 몸의 암덩어리예요. 내버려두면 우리 몸 전체로 퍼져서 모두가 죽는 암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참 행복하시죠? 근데 북한에는 2,500만의 주민들이 복음을 전혀 못 듣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난 건데 OECD 세계 선진국 잘 사는 나라만 모여놓은 집단입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한국이 꼴찌가 나왔어요.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거든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하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세계 교회사에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한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발전한 나라,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노인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사회 갈등 지수 1위, 실질적 1위, 빈부격차 1위. 우리가 1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최저도 있습니다. 최저. 출산율 최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기적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극적인 가슴 아픈 성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 제자가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아버님도 이 사회의 지도층에 계시고 아주 용모도 수려한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대학원생인데 학부 때도 가르치고 대학원 때도 가르쳤는데 이 친구가 울먹이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는 태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갈 때만 빼고 공부만 했는데 취직이 안 된대요. 고려대학교 좋은 학교 아닙니까? 네, 고려대학교 나와도 취직 걱정해요. 서울대 법대 나온 친구들이, 법대 다니는 친구들이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경제가 10% 성장을 하면 기업도 10%, 가게도 10%, 국가도 10% 성장을 했어요. 기업이 돈을 벌면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취직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기업이 돈 벌면 어디다 투자하죠? 해외에 투자합니다. 기업만 돈을 벌지 취업할 기회도, 국가가 세금을 가져갈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저도 큰애는 대학생이고 아들은 고3입니다. 애들이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요.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더해요. 북한은 세계 최빈국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지금도 평양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요.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시체 옆에서, 쓰레기통에 있는 시체 옆에서 바로 쓰레기를 주워서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뿐입니다. 올해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했었죠? 전 안 보러 갔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이야기잖아요. 1910년 3월 26일 날 오전 10시에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서. 3월 26일 날 북한 친구들은 우리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46명의 우리 생명들을 앗아갔어요. 저쪽도 많이 죽었어요, 서해에서. 그 연평해전이 우리를 침략해오는 외적이었으면 가서 봤겠죠, 제가. 뜨거운 가슴으로. 그런데 죽인 사람도 형제고 죽은 사람도 내 형제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여기 여성분들 많으신데 그럼 사람 아니시네요. 분단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만든 선진국 읊어볼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일본, 이태리, 캐나다, 호주 다 군대 안 가요. 군대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군대 가야 돼요, 지금. 안 가면 나라 못 지킵니다. 그런데 우린 익숙해 있는 거죠. 아, 이런가 보다. 꽃다운 나이에 군대 가야 되나 보다. 우리가 1년에 35조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통일되면 10조만 써도 돼요. 우리 꽃다운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가장 아름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군대에 가야 됩니다. 뭐하러요? 형제하고 싸우러. 북한은 10년이에요. 북한은 청춘 세대가 없어요. 10년 동안 뭐 합니까? 형제 죽이는 교육을 받아요. 이게 불편함이거든요. 여러분 해외여행 해보셨죠? 육상으로 해외 가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대륙이잖아요. 기차 타면 바로 스페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럽니다. 우리 보고. 아, 한국은 섬이다. 여러분 섬처럼 사십니까? 맞죠? 틀려요. 섬보다 나쁩니다. 섬은 아무 데로나 가지만 우린 북쪽으로 못 가잖아요.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바로 기차 타면 바로 서울역에서 실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을 나왔는데요. 유럽의 끝자락입니다. 제가 유학을 갈 때는 소련이라는 나라였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90년에 유학을 갔으니까. 거기서 애도 낳고 사회주의에 살면서 애를 낳고 키웠는데요.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서 물건을 붙여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부산에서 컨테이너를 실어서 배 타고 스웨즈나 건너거나, 배가 너무 크면 스웨즈나 못 건넙니다. 아프리카 돌아서 희망부 돌아서 유럽까지 오고 거기 다시 기차로 타고 제 집까지 오는데 2달 반이 걸립니다. 제가 마른 오징어를 먹고 싶어서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집 와보니까요,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가 돼서 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들이. 그런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논스톱으로 바로 열흘만이면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늦어도 2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애꾸눈으로 태어난 거죠. 뭐 이게 아닌 분도 계시지만 분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단이 불편하지 않아요. 눈 나쁜 사람이 안경을 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픈데 제가 왜 대박론이라는 말을, 대통령께서 통일을 말씀하신 걸 존경하고 정말로 큰일을 하시다고 생각하지만 왜 거기서 멈추지 않냐면요, 대박은 좀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통일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암세포가 다 퍼져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텔레비 잘 안 봅니다만은 지금도 진짜 사나이 합니까? 진짜 사나이 그 뭐죠? 군대 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사람 죽이는 무기들이에요. 수류탄 터뜨리고 대포 쏘고. 그건 감동적인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병역 문화를 우리가 찬양할 수는 없다고요. 왜? 분단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사. 저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1박 2일 거기 복불복이라는 거 있죠. 세상에 그렇게 나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승자 독식. 패자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승자는 다 먹고.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왜요?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고. 이건 안 되는 거죠. 빨리빨리 효율과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들이 자살을 하고 이혼을 하고 애를 안 낳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이들은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 합니다. 형제하고 싸우러. 전 제 아이 앞에 요즘 얼굴을 못 두는 게, 제 아이가 18입니다. 청년인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키도 거의 1m 90대고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아빠가 나 어릴 때 네 나이 때면 통일돼서 군대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 가야 되잖아 이래요. 아빠, 내가 군대 가서 난 시나리오 쓰고 창작하고 그런 거 싶은데 거기서 집단적인 생활하고 난 어떻게 돼?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지금은 통일을 꿈꿀 때다. 지금 70년 동안 꿈꿔왔어요. 무슨 몽병 환자도 아니고.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두 번째, 통일 언제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해봤죠? 저 그 질문 되게 싫어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처녀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한테 저 결혼 언제 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통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통일되면 참 좋겠어요? 가 아니고 통일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통일 언제 돼요? 내 노력은 빼놓고 말하는 거죠. 물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니까. 또 하나, 통일 비용이 커요? 편익이 커요?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통일 비용은 아무리 커도 특정한 시간에만 딱 쓰고 끝나죠. 편익은요, 아무리 작아도 영원히 가잖아요. 근데 통일 편익 비용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개성공단 아시죠? 개성공단 그게 북한 도와주는 겁니까? 투자했어요. 지금 124개 기업이 10년 동안 누적 생산액 30억 불을 달성했는데 그 기업들 돈 다 벌었어요. 땅값 다 올랐고요. 표정 관리합니다. 북한은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월급 받아갔어요. 비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투자예요. 얼마든지 모두가 생산적인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독일 통일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한계가 있고. 첫째, 국제정치가 안 도와줘요. 독일은 소련, 영국, 프랑스, 미국 모든 국제사회가 독일 통일을 인정해 줬어요. 지금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 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 원하죠? 주한미군이 압록강에 주둔하는 통일, 미국이 원하죠. 통일 원하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친중국가가 되는 통일, 중국이 원하죠. 그런 통일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독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통일 당시 서독은 세계 3위, 4위의 경제 대국이었지만 우리는 겨우 10위권 중반에 불과합니다.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절반이에요. 더 많이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동독은 서독 경제의 4분의 1, 8분의 1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 북한은 우리 경제 50분의 1도 안 돼요. 더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독은 사회가 잘 통합되어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서 통일에 지금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은 어느 날 왔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I will, 의지 변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지 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아마 이 교회도 처음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렇죠?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 대학 다닐 때 뭐 대학 안 나오신 분도 있지만 MT 가면 주로 대성리를 갔습니다. 대성리 아시죠? 성평에. 지금도 청평 갑니다. 백두산 있잖아요. 백두산. 백두산에 못 가잖아요. 우리가. 통일되면 애들이 백두산에 가는 거죠. 제가 듣고 싶은 소식이 그거예요. 9시 뉴스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백두산에 MT를 갔는데 호랑이의 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유라시아 시대 들어봤죠? 중국을 중심으로 1대1로 원벨트 원로드라고 하는 정책으로 전 세계를 물리망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중국에 출발한 기차는 유럽의 끝까지 지금 갑니다. 열차로 간다고요. 아시아 각국 30개국과 고속철과 고속도로 연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이라고 해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이 원웨이 원벨트 1대1로 신동방 정책 모두 한반도로 출구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60%, 유럽과 아시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70%가 살고 있는 대륙에 지금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 못 가죠?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 단절 구간을 빨리 극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중국의 수출이 홍콩을 포함하면 우리 수출의 30%를 넘습니다. 미국은 13%고 일본은 6%고 유럽은 8%예요. 거대한 해양 세력에 의존해서 발전했던 한국은 이제 거대한 대륙, 컨티넨트,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어요. 이제 유라시아로 가는 겁니다. 뭘로요? 통일했어요. 서울역에 출발한 열차는 여러분 스페인의 술레자에 길이 갈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차로 한 번에 가는 거죠, 스페인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달려보셨죠? 거기 편말에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AH1,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를 잇는 게 어디입니까? 한반도죠. 통일이 되면 이 해양 세력의 거대한 문명권과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이 한반도를 통해서 문물을 교류하게 돼 있어요. 통일이 되면 일본은 우리한테 와서 빌 겁니다. 한일 해저선을 뚫어달라고요. 우리도 기차로 좀 가자고. 통일은 아주 낭만적이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진짜 사나이 복불복 즐기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저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분이 소망하는 복음을 전달하고 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국가 발전을 꿈꾸는 그런 세계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해야 되고 지금 뭔가 해야 되는 때고요. 저는 천주교계, 불교계의 협력을 위해서 지난주에서도 추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아마 보이지 않는 힘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왔었지만 그러나 어떤 희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제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 뭐 했어? 뭐 다 어른이시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뭐 했어? 지금 아들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할아버지 뭐 했어? 그러면은 나 통일했다.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이런 에너지가 한국의 전 교회로 확산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을 하고요. 그래서 제 꿈은요, 제가 그걸 시도해보고 있는데 매주 한 번씩 기도회를 여는 겁니다. 처음에 몇 명이 모이겠지만 점점 수가 불어나겠죠.
수십만, 수백만이 되면 그냥 넘어가면 통일되는 거예요. 독일도 작은 기도에서부터 통일이 시작됐습니다.